많이 추워졌죠? 자, 추워질 때 제일 많은 게 감기예요. 자, 그러면 감기, 여기 걸리신 분들 계시죠? 근데 이게 감기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하는데, 겨울이라서 분위기 좀 잡아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사소한 거 하나 알고 모르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걸 좌우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감기는 뭐로 옮아요? 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부담 없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초반에 분위기 또 잡는 게 제 임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감기는 우리가 앞에서, 제가 여기 계신 분이 감기에 걸려 있는데 저한테 기침을 하면은 감기가 옮을까요? 안 옮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부끼리, 여기 성인들이니까 뽀뽀를 하셨어요. 감기 옮습니까? 잘 안 옮겨요. 감기는 주로 뭐로 옮느냐면은 사실 손으로 옮습니다. 손이 특히 눈이나 코에 보면은 점막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거든요. 눈하고 코에 갖다 대면은 그 점막을 통해서 그냥 바이러스가 손쉽게 우리 몸에 들어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감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씻는데 옛날에 막 그런 교육 많이 해요. 손 씻으라고. 근데 손을 방금 전에 씻었어요. 근데 옆에 감기 걸린 사람 갑자기 왔어. 그럼 악수하고 나서 눈 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옮겼죠. 그러면은 눈, 코를 만지기 전에 손을 씻어라. 이게 답이거든요. 그럼 이거 하나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감기가 잘 안 걸리실 거예요. 제가 이거 농담도 하는데 이 사소한 거 하나 아는 게 엄청나게 제가 몇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더니 교수님 정말 감기 안 걸리네요 하고 대학 교수님 몇 분이 저한테 막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독감은 나릅니다. 독감은 기침하면 옮아요. 그렇지만 감기는 실질적으로 뽀뽀를 한다든지 앞에 기침을 해서 옮기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다시 말하자면 눈, 코를 만지기 전에 손만 씻으면 된다는 건데 이 사소한 거 아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겨울을 독감은 예방접종 하시고 감기는 그걸 손만 잘 씻어서 눈을 만지나 안 만지느냐 코를 만지냐 안 만지냐 차이가 나니까 이거 하나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해서 차이가 되게 크죠. 그 다음에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실천을 하면 충분히 예방이 되는 거죠. 오늘 아마 저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강의들도 아마 여러분들께 사소한 거 알고 그 아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삶을 좀 바꿔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감기 안 걸리려면 벌써 말씀을 드렸네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좀 자주 해요. 아이고, 나는 유전자가 이런 유전자 갖고 있어가지고 난 팔자가 그래가지고 난 대사증후군에 걸릴 수밖에 없다. 우리 부모님이 대사증에 걸렸기 때문에 나도 대사증후군 걸릴 거다. 우리 부모님이 당뇨병, 나도 당뇨병.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한번 이런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외국의 뉴욕타임즈에 이렇게 실린 게 있는데 이 여성이 혹시 아세요? 유명한 여자 배우예요. 네. 안젤리나 졸리라고 아시네요. 그냥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그러시는데 안젤리나 졸리가 그 할머니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유방암과 난소암이 걸리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게 돌아가시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안젤리나 졸리가 그래서 아예 유방하고 그 다음 여성의 그 난소하고 자궁을 떼내버렸어요. 그런 수술을 아예 받아버렸고 젊은 나이에 벌써 애들은 있으니까 또 입양한 애도 있으니까 딱 이걸 보고 의료계에서는 찬반 이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과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옛날에 유전자가 모든 걸 잘 설명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유전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자신의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주위의 환경 요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이걸 벌써 떼냈다는 거는 글쎄 요즘은 의학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면 호르몬을 먹어도 되지만 먹으면서 조절을 하겠다는 생각이 했겠지만은 과연 그럴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이런 이야기로 먼저 이제 초반에 좀 재미없으실까봐 이렇게 한번 꺼내봤는데 이게 누군지 아시죠? 또 다른 미녀 한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에. 자, 이 미녀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전자의 차이가 되게 클 거예요. 자, 그럼 이 둘이 유전자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세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에 외국에 있는 그 그림을 갖고 왔는데, 식물하고 사람하고는 유전자가 18%가 똑같대요. 자, 그 다음에는 곰팡이하고는 26%가 같다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파리하고 초파리하고는 44%가 같아요. 유전자 염기 소열을 봤더니 쥐하고는 몇 퍼센트 같을까요?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70%, 98%. 근데 92%가 똑같아요. 8%는 아니 나죠. 불과 8%가 이 사람하고 쥐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럼 방금 전에 보였던 그 침팬지 미인하고 사람하고는 얼마나 같을까요? 98내지 99%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불과 1%의 차이가 완전히 인간의 하고 침팬지, 동물하고의 세계를 만들어서 유전자가 이렇게 강한 힘을 갖고 있죠. 무지무지 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잘못 넣었네요. 근데 또 다른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고고학적으로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 아담과 이브 아시죠? 아담과 이브의 그림을 보면은 항상 백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고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아담과 이브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은 여기 아프리카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중동부 지역에서 아담과 이브가 인류의 시작이 기원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정말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담과 이브를 그릴 때 백인으로 그려서는 안 되죠. 흑인으로 그려야 돼요. 근데 이 아담과 이브가 이 자손들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쫙 해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우리 아마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중앙아시아 쪽에서 넘어온 걸로 보입니다. 이쪽으로. 그런데 이 중앙아시아 중국 쪽이나 우리 한국 쪽으로 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인도 쪽으로 간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태국이나 이쪽으로 간 사람이 있고요. 또 일부는 쭉 올라가서 북유럽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북유럽 사람, 인도 사람, 우리 한국인, 중국인 어떻습니까? 조상은 어떻게 보면 한 조상에서 갈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달라요. 피부색부터 다르거든요. 왜 피부색이 다를까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봤더니 이 북쪽에 갔더니 이 북쪽은 햇빛이 안 비쳐요. 햇빛이 적게 비치니까 비타민 D도 활성화 덜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러면은 햇빛이 이렇게 까만 사람들은 이게 비타민 자외선이 잘 안 들어오니까 활성화가 안 되니까 하얘질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변해버리고 그런 사람이 선택된 거죠. 반면에 이쪽에 적도 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어떻게든 강한 자외선이면은 이게 피부암에 잘 걸리거든요.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이 사람들 색깔들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유전적인 힘도 강하지만은 거꾸로 이야기하자면은 환경적인 힘도 굉장히 강하고 그 주위 환경에 놓여서 어떻게 바뀌느냐는 문제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 검사만 해서 유전자가 나 이런 건 내 팔자야 하는 것보다는 내 환경, 내 생활 습관에 맞춰서 뭔가를 바꿀 줄 아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대사증후군인데요. 자,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인류도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난 우리 조상님들하고 나하고도 차이가 있을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옛날 원시시대 때는 이렇게 막 사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후손들은. 근데 진짜 이쪽을 연구한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사람들이 그 정도 능력이 있지 않았대요. 집단 행동을 하는데 이런 맘모스 같은 게 자기네들 사냥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저희들끼리 싸우거나 아니면 큰 동물이 얘를 해치고 다 먹고 나면 찌끄러기 있죠. 남은 거. 그런 것들은 인간은 아주 이렇게 두뇌를 잘 활용해서 이렇게 막 먹던 그런 인류의 조상이라고, 조상의 우리들이 후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럼 굉장히 먹을 게 없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뛰어다녀야 겨우 음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은 어떻게 됐냐면은
점점 지나다가 이때쯤 됐다가 요즘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먹을 게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죽을 거 각오하면서 뭐 훔쳐먹고 찌꺼기 먹고 했던 우리 사람들이 부족했던 음식 속에 갑자기 음식이 너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나 옛날에는 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거의 걸어 다녔거든요, 학교까지. 근데 요즘 다 버스가 갑자기 와닿고, 그 다음에 저기 선배님들, 존경하는 스승님들 계시지만은, 저희가 인턴 레지던트 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힘든 게 많았고, 어디 가려고 그러면 항상 걸어 다니는 게 많았는데, 요즘은 그냥 지하철, 뭐 이런 것도 많이 오죠. 그러다가, 제가 1985년에 그 대학로에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있는 걸 처음 봤어요. 그거 먹어보고 너무 맛있었는데 그런 패스트푸드점이 순식간에 80년대에 너무 많이 보급된 거죠. 그 다음 90년대 들어가면서 차가 보급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자가용도 많이 보급되고 지하철도 잘 깔리고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일이 없다 보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이제 살이 많이 쪄서 비만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뚱뚱한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또 그 반대편에서는 또 패스트푸드 먹고 많이 안 걷고 그러니까 근육이 많이 줄어든 반대의 영향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살찌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했는데 오늘은 조금 근육 줄어들고 우리가 운동 안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이 둘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몸무게는 똑같고 키도 똑같은데 둘의 차이는 뭘까요? 근육도 있고 지방도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이 건강할까요? 이 사람이 건강할까요? 근육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근육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연구를 해본 결과를 보면은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하고 혈압 높은 사람 많아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면은 이 사람도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방이 많아서 나쁘지만은 이 사람도 무조건 근육이 많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지방과 근육의 균형이에요. 적정량의 근육인데 이 사람은 근육량이 너무 적을 거고요. 이 사람은 또 요즘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지방이 뱃속에 근육은 잔뜩 많은데 다리 쪽이나 팔에 근육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다리 쪽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리 쪽 근육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그걸 좀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사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요즘 현대인이 가장 조심해야 될 형태가 이런 형태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이렇게 된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지금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이런 형태에 속하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조금 뒤에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